어느 날 밤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워 있었어요. 방 안은 적당히 따뜻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특유의 평온함이 있었죠. 그때였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선명한 장면 속에 있었는데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 지금 꿈꾸고 있구나. 그게 바로 자각몽이란 걸 그날 처음 알게 됐어요. 알게 된 순간 주변 공간은 양초처럼 녹아내리고 검은 빈 공간에 나만 서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신기했어요. 하늘을 날 수 있고 시간이 멈추기도 하고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몇 번 더 경험하면서 이게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됐죠. 마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루시드 드림은 우리말로는 자각몽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꿈속에서 꾸밈을 자각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꿈이라는 걸 인식한 순간부터 그 꿈의 내용과 전개를 스스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 성인 중 약 55%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자각몽을 경험했다고 하고요. 23%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자각몽을 꾼다고 해요. 생각보다 흔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죠. 과학자들도 루시드 드림을 연구했는데요. 1975년 영국의 심리학자 키스 헌이 처음으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자각몽을 증명했어요. 꿈속에서도 실제로 눈동자가 움직인다는 점에 착안해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꿈속에서 눈으로 신호를 보내게 했고 그게 실제로 기록되었죠. 하지만 이 연구는 당시엔 주목을 못 받았어요. 이후에 스티븐 라버지가 본격적으로 자각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돼요.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통해 자각몽은 실제하며 반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MILD 기법이라는 루시드 드림 유도법도 고안해서 어떻게 하면 꿈속에서 깨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의식은 작동하고 있고 자각몽을 통해 그 의식이 꿈의 공간까지 확장되는 걸 느껴요. 그 안에서는 평소에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 잊고 있었던 기억들까지 놀라울 만큼 선명하게 드러나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꿈 요가라는 수행법이 있어요. 꿈을 조절하는 훈련을 통해 현실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현실도 꿈과 비슷한 거라서 꿈을 자각하고 나면 현실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더 또렷하게 느낄 수 있어요. 루시드 드림은 단순한 신기한 경험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루시드 드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꿈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꿈 내용을 적어보세요. 이 과정으로 꿈의 패턴이나 단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꿈을 꾸면서 꿈에서 자주 보았던 것임을 알아차리고 지금 꿈을 꾸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줘요. 현실을 체크해보세요. 깨어있는 동안 지금이 꿈인가 현실인가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꿈속에서도 같은 질문을 던지면 자각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손가락의 개수를 5개인지 세어보거나 시계를 보고 다시 한번 같은 시간인지 체크하면서 시간이 바뀌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체크 습관은 현실과는 다른 부분을 알아차리게 해서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줘요. 잠들기 전에 자기 암시를 걸어보세요. 잠들기 전에 몸을 이완하며 오늘 밤 꿈속에서 깨어나겠다고 암시를 거는 건데요. 루시드 드림 연구의 선구자인 스티븐 라버지 박사가 고안한 MILD 기법은 이런 자기 암시 기법의 대표적인 예예요. 나는 꿈을 꾸면 그것이 꿈임을 알아차린다고 다짐을 하고 방금 꿨던 꿈이나 꾸고 싶은 특정한 꿈 장면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새벽에 잠시 깨서 잠깐 활동한 후 다시 잠들면 루시드 드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져요.
처음에 성공했을 때는 너무 흥분해서 바로 깰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검은 공간을 마구 날다가 바로 깬 경험이 있어요. 흥분하면서 의식이 갑자기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루시드 드림에 성공했다면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고요. 손을 문지르거나 주위를 살펴보는 행동을 하는 것도 좋아요. 몸을 천천히 회전시키면 안정감이 돌아오기도 해요. 이런 연습을 통해 루시드 드림이 성공했다면 꿈속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발견의 활동을 해볼 수 있어요. 꿈속에서 명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꿈속 명상을 하면 현실에서보다 더 깊은 몰입감과 평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달라고 요청해 무의식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목표했던 공부나 운동을 계속 해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루시드 드림의 부작용을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수면 리듬이 깨져 피로함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수면 마비, 즉 가위 눌림을 경험하기도 해요. 몸은 계속 자고 있는데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가 길어지면 생기게 되는데요. 두려운 존재나 괴물을 만나게 되면 그 공포가 현실까지 이어지게 돼요. 이럴 때는 무리한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잘 때는 그냥 푹 자는 것만을 떠올리고요. 수면 루틴을 안정화시켜주세요. 루시드 드림이 불쾌하거나 강박처럼 느껴진다면 가볍게 명상이나 이완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몸과 마음이 모두 쉬어도 괜찮다는 신호를 받으면 꿈속 자각도 줄어들 수 있어요. 꿈속에서 깨어있으면 내 삶도 더 깨어날 수 있어요. 루시드 드림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루시드 드림을 하다 보면 무의식 속 감정이나 오래된 상처와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내면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방법을 함께 참고하시면 더 깊은 치유와 이해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위의 영상에서 내면의 응어리를 부드럽게 풀어내는 방법도 나누었어요. 함께 보시면 깊은 치유에 더 가까워질 거예요.